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시장 선거 출마자들이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로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자도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다음 달 중 첫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허창원 전 충청북도 의원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로 나가 진정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마음 각오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고 저의 또 공약을 좀 제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김근태 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회장은 정치 신인답게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을 벗어나 차별화한 행보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행보를 뚜벅뚜벅 하겠다. 이게 제 결심입니다. 이장섭 전 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청주의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의 능력을 마음껏 쏟아부어서 어떤 청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직접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물과 정책이 비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계가족뿐만이 아니라 선거운동하고 합심해서 저 서승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 비전을 또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 충주와 제천시장,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선거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정당색 점퍼를 입은 후보들이 명함을 돌리면서 선거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야 할 각 당의 공천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중앙당에서 충북지사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관위 구성을 마친 충북도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첫 후보자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달 초부터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충북지사는 물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청주시장의 경우 처음으로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결정하게 돼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청북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충청북 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엄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5편 140조 규모로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규제 완화, 파격적인 재정특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결의대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들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별도의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엄태영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 초재선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음성 하이베러 공장 화재 현장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났습니다. 음성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한 지 21일 만인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현장 수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A동의 잔해물과 인근 건물 등을 정밀 수색했지만 실종된 카자흐스탄 노동자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괴산군에서 요즘 걷기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걷기만 해도 괴산군에서 지역화폐를 주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른바 걷기 재테크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그라운드 골프장을 찾은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힘차게 채를 휘두르고 부지런히 코스를 돕니다. 운동 중간중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운동량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걸음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석이조랄까? 그렇죠. 운동하면서 또 통장에 들어가는 뭐가 있으니까 더 즐겁고 또 조금 덜 나태해질라라도. 괴산군이 추진 중인 걷다 보니 통장 부자 프로젝트입니다. 하루 7,000보 이상을 걸으면 500원이 적립되고 한 달에 최대 10,000원까지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한편에서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앱 설치가 한창입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입을 마치고 나면 걷기 운동에 나설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원이면 엄청 또 큰 돈이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예, 한 8,000보 넘게 걸어요, 일단은. 경로당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이 사업을 운영한 지 3주 만에 전체 인구의 8.6%인 3,3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괴산 군민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무려 38.5%. 괴산군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큰 복지이자 경제 효과라고 강조합니다. 최대의 수혜자는 정부다. 왜 그러냐면 건강해지면 우리비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된다. 건강을 챙기는 걷는 즐거움이 쏠쏠한 용돈벌이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편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다음 날 아침까지 시신을 방치한 뒤 병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피의자는 생활고를 겪던 중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자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50대 남성의 유족이 고인의 전 재산을 충북대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어제 청주에 살던 고 윤인수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인이 남긴 재산 5억 400만 원을 병원 발전 후원금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후 카센터 기술자와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평생 이 재산을 모았으며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난 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달라는 유언을 여러 차례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